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어쨌든 간에 음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을 보고 거래량을 일단 보시면, 야, 이거 지금 거의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이 제일 적은 날이었습니다. 뭐 수급도 마찬가지로 큰 뭔가 유의미한 뭐 매수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주가 역시 거의 뭐 그냥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댓글 보니까 뭐 미국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대한전선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돼 있으면 미국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미국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가의 그 결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AI 직격탄, AI 거품론 이런 거에 대한 직격탄을 확실히 맞긴 했죠. 네, 맞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 대장주였던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외에 에너지의 뭐 대장급 역할을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11월 달에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 LS 일렉 역시 얘는 한번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AI 자체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대한전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느 정도 저점을 어디서 잡을지에 대한 내용, 그거 한번 참고해 볼 법한 내용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입찰 절차가 같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예. 원래 이제 2031년이 완공 계획이었습니다만, 2030년으로 1년 앞당겼죠? 예,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속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뭐예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전이 시행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절차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1단계 입찰이 무조건 끝나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2030년에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의 대통령, 이제 과거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도 강력하게 밀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조금 뭐예요? 약간 조금 신경을 좀 덜 쓰고 계신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1단계가 여러분들 뭐 전북의 뭐 새만금에서 경기도 화성, 그죠? 그리고 전체 길이 합치면 몇 킬로였죠? 거의 막 400킬로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고, 총 사업비도 10조가 훌쩍 넘어가는 사업이죠.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HVDC 해저 케이블이죠. 문제는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사업이 아니죠.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설계, 해양 조사, 케이블 생산, 시험, 포설 같은 단계들이 모두 이어져야 되고요. 이 전체 기간이 4에서 5년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반기 입찰 마치고 바로 착수를 해야 4.5년이죠. 근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 일정조차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우리나라 확실히 이 재생에너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지금이야 뭐 국회 예산안 문제다라고 합니다만, 또 이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뭐예요? 얼마나 땅을 파야 될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문제고, 어업권 조정은 또 어떻게 할지. 근데 또 환경단체에서 딴지 걸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너는 이렇게 하면 환경 이거 문제 생겨, 이런 것들. 그리고 서해안이다 보니까 조업 방식, 그죠? 말씀드린 대로 어업권, 이런 것들, 어민들과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대안도 필요하고 지역의 협의도 필요한 거죠.
그럼 또 물론 뭐 악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보조금이 나가요. 그럼 보조금이 적다. 야, 우리가 물고기 이 어업 활동 해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데 지금 이거 못하게 되는데 이 정도 보조금이 우리 부족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넘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속도감은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안에 아직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 서해안 고속도로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해서 찾아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죠? 좀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전기전선 인프라에 대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물론 서해안 그 에너지 고속도로 역시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메인 디시는 또 아니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다 좋은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뭐 조정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AI 거품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니야 해소 이거는 아직 뭐 사실 AI 거품론이 나온 것도 뭐 여기저기서 나왔고 해소를 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AI는 패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거품론은 사실 뭐 그냥 일부 뭐 조정이 나오는 뭐 명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획과 무자비한 무계획 물타기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포인트 한번 꼭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2025년도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2026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026년 준비해야죠. 2026년이고 뭐 2025년이고 다 떠나서 시장 또 올라가면 그때 가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이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이 나왔으니 주식도 사기 아주 좋은 시점이고 또 그 흐름에 맞춰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아주 시기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하단에 보시면 불파림문이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이번 혜택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